공난숙이 차정원의 멱살을 움켜쥐고 내가 감히 우리 영체 행세를 해? 라고 몰아붙이던 순간 차정원은 뜨겁게 올라오는 수치심과 차갑게 가라앉는 이성을 동시에 붙들었는데요. 그때 진세훈이 사람들이 막아서기도 전에 뛰어와 정원을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그녀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내 선택은 변함없습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곧바로 공난숙의 비웃음과 부딪혔죠. 선택? 내 선택이 우리 집안 체면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소란이 채 가시기 전에 주하늘이 들어왔는데요. 하늘은 정원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비켜 세우고 공난숙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더 소리 높이면 영상만 남아요. 기사에 각 잡혀나가면 손해보는 쪽이 어딘지 잘 아시잖아요. 하늘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손끝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차정원이 서 있는 자리의 중심을 살짝 잡아주는 눈치채면 민망할 만큼의 작은 배려였는데요. 공난숙은 이를 악물고도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숨이 돌아온 정원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려다 하늘의 눈을 잠깐 마주치고는 끝내 말을 삼켰죠. 그 눈 속에 깔려있는 두 가지 못마땅함과 연민이 동시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건양가 쪽 집무실에서는 또 다른 클라이맥스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회의가 끝나고 늦은 시간에 아파트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찰나 아주 익숙한 어깨선이 스쳐 지나갔죠. 차기범. 오래전 돈과 체면을 위해 등을 돌렸다고 믿었던 전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혜라는 반사적으로 탑승 버튼을 눌렀다가 심장이 거칠게 치받는 걸 느끼며 다시 내렸습니다. 내가 왜? 지금 와서 왜 저 사람을? 발걸음이 제멋대로 로비를 맴돌았습니다. 주차 동선을 훑고 CCTV 각도를 가늠해 보다가도 스스로를 다그쳤죠. 멈춰. 넌 한혜라야. 건양의 부회장. 그러나 발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라졌고 엘리베이터 거울만이 혜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췄죠. 집에 들어와서야 혜라는 코트를 벗고 낮에 익명 송부로 도착했던 작은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고리와 낡은 영수증 한 장 그리고 메모가 들어있었죠. 그날의 비밀번호를 기억하나요? 영수증 상호는 오래전 한바집이었고 합계 옆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9-7. 그건 혜라와 기범만이 알던 가난했던 시절의 작은 비밀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생활비가 모자라던 때 서로를 다독이려 오늘은 우리가 승리한 해라고 장난스레 1997을 비밀번호로 삼아 지갑 자물쇠에 걸어두곤 했죠. 그걸 보자 혜라의 손끝이 덜컥 떨렸습니다. 누가 왜 지금 이걸? 다음 날 진세훈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웨딩숍 영상이 돌아다니며 가짜 신부라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아침이었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발언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낭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모함이었죠. 그러나 진세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체면을 쌓는 방식이든 체면을 부수는 방식이든 그는 오늘만큼은 마음을 택했으니까요. 주하늘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마땅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동생 주영채의 이름을 누가 마음대로 쓴다고? 거기에 빠져드는 진세훈은 또 뭐야? 그러나 그 못마땅함 뒤에는 연민이 길게 깔렸습니다. 멱살을 잡히고도 눈물이 아닌 이성으로 버티던 차정원의 어젯밤이 하늘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하늘은 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출근 말고 실무 라인만 움직이세요. 저는 뒤에서 막을게요. 문장은 딱딱했지만 서늘한 바람을 막아주는 얇은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하늘은 잠깐 멈칫하다가 덧붙였죠. 미안할 건 제가 더 많아요. 그 말 끝에 자신이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더 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 오전 중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 봤어요. 누구 말씀이십니까? 차기범. 윤비서의 표정이 굳었죠.
해라는 메모와 영수증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1-9-9-7 이건 나와 그 사람만 아는 신호예요. 보낸 사람을 추적할까요? 아니. 우선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확인 무엇을요? 해라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정말 사람뿐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절반까지였는지. 말은 단단했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습니다. 윤비서는 눈길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떨림이 죄책감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무너질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공난숙은 다른 방식으로 판을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체면을 들먹이는 집안에는 체면으로 족쇄를 채우는 게 제일 쉬워. 난숙은 건양과 협력하는 브랜드 라인의 초대 취소 연락을 돌리고 웨딩 파트너사들엔 신부 신원 미확인을 사유로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죠. 입으로는 오해가 풀릴 때까지 잠시 보류라 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흔들려라. 흔들리면 거래해라. 저녁 하늘은 정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원 씨, 제가 못마땅한 거 알아요? 네. 인정합니다. 제 동생 이름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 대신 인정. 그건 정원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삶은 늘 문 밖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늘은 들이마신 숨을 오래 붙들었다가 조용히 뱉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랑 자꾸 섞여요. 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죠. 미워하세요. 대신 이해도 조금만요. 둘 사이에 짧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빛처럼 쌓이던 오해에 아주 얇고 가벼운 이자가 붙은 순간이었죠. 연민이라는 이름에. 밤 9시 한혜라는 혼자 아파트 로비를 다시 돌았습니다. 어젯밤의 익숙한 어깨선을 오늘은 완전히 마주보겠다는 결심으로요.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낯선 얼굴들이 스쳐갔고 그때마다 심장은 여기까지 와서 왜라고 자신을 타박했죠. 바로 그때 경비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회장님, 분실물이 도착했습니다. 분실물함 안에는 오래된 열쇠고리가 하나 더 그리고 작은 보이스 레코더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남자의 숨이 먼저 흘렀죠. 그 다음 낮고 익숙한 목소리. 영순아. 1-9-9-7. 그날 내가 웃던 소리. 혹시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면. 단 몇 초짜리 음성. 그러나 그 몇 초가 헤라를 아득히 뒤흔들었습니다. 전 남편을 찾으려는 기막힌 이유가 감상만은 아니게 되었거든요. 누군가는 헤라에게 과거를 들춰 체면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듯 했고 또 누군가는 사람으로 갚으라고 밀어붙이는 듯 했으니까요. 둘 중 무엇을 갚든 누군가는 무너질 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진세우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혼인 강행. 정원은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사람을 붙드는 선언. 그 선언이 부서질지 단단해질지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아직 오늘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두려움을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어두는 밤. 그 밤이 지나면 7회의 문턱에서 다음 장이 열릴 테니까요.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선명했습니다. 건양 2세 신부 정체 논란에도 결혼 강행 시사. 사내 메일함에는 진세훈의 짤막한 글이 돌았죠. 혼인 계획 변동 없습니다. 경조 일정은 예정대로. 질책 메일도 응원 메일도 무관심한 자동 회신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회사라는 커다란 몸은 항상 여러 가지 체온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한편 공난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건양이 체면을 고집하면 우리는 사실 확인을 고집하자. 신부 신원 감식 보고서를 외부 자문으로 받아. 대표님 신원 감식까지는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하는 거야. 크게 흔들어야 제대로 거래하지. 난숙의 거래라는 단어에는 늘 사람과 돈이 같은 무게로 담겨 있었죠. 주하늘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법무팀 외부라인에 전화를 걸어 명예보호를 전제로 한 기사 감시를 요청했죠. 특정 키워드 가짜, 사칭,
혼인 취소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기사, 모니터링에서 정정보도 청구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하늘은 여전히 정원의 행세가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길 바라진 않았죠. 못마땅함과 연민의 비율은 여전히 매 순간 달라졌고 그 흔들림이 그에게도 낯설었습니다. 정원은 그 흔들림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마주 앉아 솔직하게 말했죠. 하늘 씨,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제 삶이 처음으로 내가 고른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불쌍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으로. 하늘은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선택이 제 동생 이름을 담보로 했다는 사실이 나를 뾰족하게 만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갚을게요. 이름값은 제가 갚을게요. 제 이름으로. 정원이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하늘의 눈빛에 얇은 금이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거든요. 그 시각 한혜라는 윤비서와 함께 오래된 한바집 골목을 찾았습니다. 문은 바뀌었고 간판도 새로 달렸지만 골목의 냄새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주인에게 오래된 영수증을 보여주며 혹여놓고 간 물건이 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뒤적이다가 낡은 보관봉투 하나를 내놓았죠. 봉투 속에는 사진 한 장 젊은 헤라 그때는 한영순과 차기범 그리고 아기를 안고 웃는 선명한 그림자 그리고 작은 금속 패찰이 들어있었습니다. 패찰 뒤편에는 조그맣게 각인된 숫자 1-9-9-7.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이 패찰 열쇠와 연결되는 마크 같습니다. 헤라는 패찰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의 비밀번호를 누군가 일부러 되살려 꺼내 올리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향수도 유치한 스토킹도 아니었죠. 협박과 유도의 경계, 그 정확한 한가운데. 윤 과장, 당분간 이건 우리 둘만 알아요. 네. 그리고 차기범을 찾아야겠어요. 한 문장에 담긴 결심은 묵직했습니다. 사람으로 갚을 건지 체면으로 갚을 건지 선택하기 위해 먼저 사람을 만나보기로 한 거죠. 오후 진태석은 회장실에서 황 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웨딩 파트너 두 군데가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난숙 측이 흔드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진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흔들리면 맞춰 잡으면 되지. 체면은 유연해야 오래가. 그의 유연함은 언제나 타인의 단단함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발휘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늘 누군가 다쳤죠. 해질 무렵 정원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방법 관심 있지? 밤 9시 한강대교 아래. 문구는 비슷했지만 발신자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연락처 끝자리가 낯설지 않았죠. 1997. 정원은 메시지를 하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러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같이 가요. 혼자 보내면 오늘은 내가 못 자. 하늘씨, 나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못마땅함과 연민, 오늘은 연민이 더 셉니다. 자기 고백처럼 내뱉은 말이 공기에 오래 남았습니다. 밤 9시 다리 아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먼저 걸어 나왔죠. 모자를 눌러 쓴 여자 주영채. 처음 뵙겠습니다, 차정원 씨. 정원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늘은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증거를요. 영채는 담담히 여러 증표들을 내놨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최근 해외 진료 기록, 혈액형 카드. 서류는 그럴듯했고 난숙 투자병원과 얽힌 이력도 보였죠. 하늘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가끔 더 수상해요. 영채는 웃었습니다. 완벽해야 해요. 완벽하지 않으면 엄마가 날 다시 집어삼키니까. 정원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여기로 불렀어요? 영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가져갔으니 내가 내 선택도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 말은 싸늘했지만 아기보다 피로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각자의 감옥이 달랐을 뿐 모두 감옥이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동시에 두 사람의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표기는 없고 단 한 장의 사진만. 한바집 앞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기범의 뒷모습, 그리고 각인처럼 새겨진 숫자 1-9-9-7.
하늘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게임 누가 가운데서 끌고 가는지 드디어 꼬리가 보이네요. 정원은 사진 속 아기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끌림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같은 시각 다른 곳. 한 해라는 약속도 없이 기범의 옛 작업실이 있던 골목을 돌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문에는 먼지가 10개 내려앉았죠. 해라는 그 유리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사람으로 갚을 건지 체면으로 갚을 건지. 그 선택지 사이에서 오래 서 있을수록 체면이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체면은 무거운 게 아니라 손에 익은 습관이었는지도 몰랐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영순. 오래 잠가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차기범. 그날 영수증 내가 보낸 거야? 아니. 하지만 나도 받았어. 짧은 침묵 후 기범이 말했습니다. 영순아. 우리 누가 이 숫자를 흔드는지 찾아보자. 이번엔 내가 먼저 도망치지 말고. 전화가 끊긴 후 해라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 남편을 찾으려 헤맨 기막힌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 둘 사이의 과거 코드 1997을 이용해 오늘을 흔들고 있고 그 흔들림의 끝에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돈으로 치를 수 없는 종류의. 밤이 깊어 하늘은 정원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간 하늘이 먼저 말했죠. 정원 씨. 오늘은 못마땅함보다 연민이 컸어요.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곁에 있을 확률, 그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정원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확률 제 쪽도 커지고 있어요. 둘의 미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기에 오래 갔습니다. 마지막 장면 건양 옥상. 바람이 날카롭고 도시의 불빛이 낮은 웅성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한혜라가 서 있고 손에는 금속 패찰 1997.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진태석. 그 뒤에 황 실장. 진태석은 가벼운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 숫자 오래됐네. 그런데 오래된 건 가끔 더 잘 써먹히지. 해라는 패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지. 가족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우니까. 말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어가 한 번 더 열렸습니다.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지만 문이 닫히기 전에 은빛이 반짝였죠. 낡은 열쇠고리의 빛.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숫자 1997, 이름들의 충돌, 사람으로 갚을 것인가, 체면으로 갚을 것인가, 다음 회의 문을 여는 3개의 키워드만 남긴 채로